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 그리고 이의 고상구곡, 이 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고 풀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달거나 학원으로 와서 질문을 직접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을 할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뭐부터 보자? 보기부터 확인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었죠? 정극인의 상춘곡이었죠? 그랬을 때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에 대해서 그 특징,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두 가지 작품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그런 보기가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시조 그리고 가사는 각각 노래로 둘 다 향유가 되고요.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다? 대화 상황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감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 지문 정극인의 상춘곡 먼저 보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그런 표현들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이 내 생에 어떠한고. 자, 여기서 말하는 홍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속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진은 뭐냐면은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속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넣어두도록 해요. 홍진에 묻힌 분내,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홍진에 묻혀 사는 분들이요, 얘기합니다. 이 내 생에 어떠한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들의 풍류를 내가 미칠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친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다, 이 미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미칠까 못 미칠까? 그만큼 옛사람들이 즐겼던 그 풍류만큼 본인이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미지로 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무엇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 속세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자연 속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속세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자, 천지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몸이 태어나가지고 다시요. 천지간 남자로 태어나서 몸이 나만한 이가 하건 많은, 여기서 하다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이 많기는 한데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자, 지락이라고 하면은 지극한 즐거움이죠. 자, 그들은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간목, 이거는 몇 간쯤 되는 그런 초가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그러니까 막 으리으리한 궁궐 이런 게 아니죠. 초가집을 벽계수, 그러니까 맑은 시냇물 앞에다 두고 송죽 우룰리에, 그러니까 송죽이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얘네들이 우거진 그곳의 풍월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플러스로 그려내고 있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시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화행화. 자, 그러니까 도화는 뭐죠?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됐어요? 이러한 것들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그러니까 저녁 햇빛이죠. 석양이 진다. 들어봤죠?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요. 녹양방초의 뜻은 뭐냐면 푸른 버들, 그리고 아름다운 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새우라는 건 뭐야? 가랑비죠. 가랑비 속에서 푸른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묘사를 하면서 자연 묘사를 가져오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그러니까 칼로 이거를 재단한 것인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장을 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죠. 조화신공, 이 물물마다 선사롭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해놓은 이 신비한 그 능력들, 그 솜씨가 그 사물 하나하나마다 정말로 환스럽고 야단스럽고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이 마치 칼로 재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풀에 울고 있는 이런 새들은요, 봄 기운, 그러니까 춘기를 못 이겨내서 못내 개워가지고 소리마다 막 교태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봄의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요, 물화일체가 돼서, 자, 그러니까 수풀에 이렇게 그 새들도 봄기운을 못 내서 막 아양을 떨고 있고요. 자, 물화일체가 됐대요. 나도 이제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무엇이랑 물화일체가 됐어? 자연이겠죠? 자연과 물화일체. 누가? 내가.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이러한 흥이 걔네랑 다르겠어? 라는 겁니다. 자, 시비. 여기서 말하는 시비라는 거는 살인문입니다. 선생님, 살인문이 뭐예요? 나무로 된 아주 초라한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살인문에 걸어보고, 그 주변에 걸어보고, 그리고 정자에도 앉아봤다. 이 공간이 나오고 있죠. 정자에도 앉아보니까 소요음용, 그러니까 소요음용이라 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쓴다는 뜻이죠.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쓰는데 산과 그리고 이러한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그러니까 조용하고 아주 여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가로움 속에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한가로움 속에 이러한 진미,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자는 혼자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경을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재요. 답청이라는 거는 산책입니다. 그러니까 청을 맞이한다. 답청. 됐어요? 그러니까 푸르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산책은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그런 것들은 내일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되죠? 그리고 아침에는 뭐해? 산나물을 캐고요. 나조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조수, 낚시질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열거하고 있고요. 열거를 잘 하고 있죠. 표현법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리고 갓 개어 익은 술을, 그러니까 이제 막 익은 술을요, 갈건으로 걸려놓고요,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술을 세면서 수 넣고 먹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를 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쫙 술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술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합니다.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그러니까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가지고 녹수, 푸른 시냇물을 이렇게 건너오니까 맑은 향기,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 붉은 꽃잎은요, 낙콩, 떨어진 이 붉은 꽃잎은요, 어떻게 됐대? 옷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준중이 비었건, 그러니까 술동이가 비었다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먹는 그게 비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응? 먹을 수 있는 그 술이 비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술잔이 비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동 아이더려 주가에 술을 물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아이 소동한테 시켜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갖고 와, 주가에다가 술을 갖고 와 라고 시켜가지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서 나지게 읊조리면서, 미음 완보가 이게 나지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습니다. 됐어요? 나지게 읊조리면서 천천히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완보, 천천히 걷는다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다음에 시냇가에 혼자 앉습니다. 됐죠? 그리고 명사조흔 물에 장시어 부어들고, 그러니까 고운 모래가 비치는 이러한 맑은 물,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은 다음에 듭니다. 그래서 청류를,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그리고 뭐예요? 떠오나니 조화려. 그러니까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막 떠내려와요. 이게 뭐다? 도화, 복숭아 꽃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숭아 꽃이 상징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아, 무릉도원이라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다. 됐어요?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그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일이 해석을 해주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떤 걸로 그냥 이어지고 있다? 자신이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속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대구법, 열거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 이미지, 그리고 각종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반복을 해서 나타나면서 자연의 이미지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고산구곡가인데 이거 보기 먼저 볼게요. 보기 보면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못 따라오고 있죠. 분석 다시 할게요. 그가 고산구곡이라는 장소에 정사라는 걸 건립을 했대요. 이 일이 주자라는 인물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이라는 곳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매칭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고산구곡가가 창작 이후 이것을 많이 찾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고산구곡가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혜기라는 작품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 그러니까 뭐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던 여기 나오는 무의고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주자와 자신을 이제 매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송혜기의 얘기를 따라서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합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봅시다. 고산구곡담. 이거는 뭐냐면요, 고산구곡의 경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학문 수양의 그런 경치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학문,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경치. 이 두 가지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모른대. 사람들 왜 모르니? 아까랑 비슷하죠? 주모복거하니 번님니 다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주모복거라는 단어의 뜻은요, 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하니까 자연이죠. 번님이 다 오신다. 번님이라는 인물이 오신다. 친구가 온다. 자,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그럼 학주자는 뭐예요? 주자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까 주자라는 이미지가 나왔죠? 주자라는 인물이 나왔죠? 주자를 배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를 지은 의도예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됐죠? 자, 무의를 상상한다는 겁니다. 무의는 어디예요? 주자가 정자를 짓고 살았던 곳이에요. 됐죠? 그러한 공간을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제 1수였고요. 2수 볼게요. 1곡은 어디냐? 관암에 해가 비친다라는 겁니다. 관암은 갓처럼 생긴 바위 몽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뭐가 비쳐? 해가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점? 아침입니다.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시점, 아침. 그죠? 평모에 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모는 뭐냐?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안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거드니까 원산이 이 비주얼이 그림이라는 거. 그냥 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벗 오는 양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준이라고 하면 술잔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술잔을 놓고서 벗 오는 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겠네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 다음, 이곳은 어디매요? 이것이 어디냐? 화암의 춘만커다. 그러니까 화암, 꽃이 있는 바위죠? 거기에 또 춘만커다. 시점이 드러나고 있죠? 화암이라는, 그러니까 꽃 바위에 늦봄, 그러니까 춘만이, 그러니까 봄이 이렇게 만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벽파에 꽃을 띄어.
그러니까 벽파라는 거는 뭐죠? 푸른 물이죠. 여기다가 이제 꽃을 띄워가지고 야외, 그러니까 들의 밖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빼어난 곳을 모르니, 그러니까 사람이 승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빼어난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러한 곳을 모르니까 알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야외로 이러한 꽃을 띄워 보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자연을 잘 느끼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뭘 보내요? 꽃을 띄워 보낸다라는 겁니다.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빼어난 이러한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바깥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꽃을 띄워보낸다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하고 얘기합니다. 오곡은 어디인가? 그리고 은병이 보기가 좋다. 아까 나왔죠, 보기에. 자, 물가, 그러니까 수변의 정사는 소소함, 깨끗함도 그지없다. 가히 없다. 그지없다. 끝이 없다. 자,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리라. 그러니까 풍월도 즐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변정사는 물가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오곡은 어디고 은병이 어디냐, 얘네가 결국에는 아까 주자가 했던 일을 자신이 따라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이곳과 같이 구현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이거는 뭐예요? 학문입니다. 학문도 수행을 할 거고요. 근데 자연을 즐기는 행위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합니다. 칠공은 어디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각 수마다 이어가가지고 그 곡에 따라서 숫자를 매겨가면서 이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칠곡은 어디냐? 풍암의 추색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의 추색, 그러니까 가을빛이 좋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도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고요. 자, 계절도 따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죠. 청상, 그러니까 맑은 서리가 얇게 치니까 절벽이 마치 금수, 여기서 말하는 금수는 비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보이는 이미지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것에 버무려 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요? 주자가 했던 그 발자취도 따라가고 있다. 하남, 차가운 바위에, 가을이 됐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번에 집을 잇고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가지고 집을 잇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완전 푹 빠져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은 이유는 뭐다? 자연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수 10수입니다. 10수는 구곡은 어디 매고, 드디어 고3 구곡 가니까 구곡까지 왔죠. 문산의 세목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문산에 한 해가 저물었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의미지, 이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가 저물었다. 해가 저물은. 이거 난리 났어. 지워버려. 얍. 해가 저물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암괴석, 그러니까 기이한 암석이요 눈 속에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겨울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인이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인이라는 거는 찾아오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찾아오겠어? 바깥에서 온 사람이니까 속세 속에서 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찾아오는 사람. 사람은 와 안 와? 오지 아니하고. 와가지고도 무슨 얘기할 수 있어? 어리석어. 왜 어리석어? 볼 것 없다고 하니까. 이게 볼 것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어리석음. 왜 어리석음? 첫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자연미라고 하니까 무슨 자연미인 같네요. 자연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또 뭐도 몰라? 학문의 뭐?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외부인, 그러면은 뭐다? 속세. 근데 단순히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이 자연 속에서 배우는 주자의 어떤 그 발자취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사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자라든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일이 다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 때는 모르는 단어, 모르는 개념들이 많겠지만 그대로 끌고 가기만 하면 모의고사 문제상에서는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는 좀 더 꼼꼼히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고산 고고과 정리하자면은 이러한 고산의 아름다움을 제재로 해가지고 십수 연시조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의 즐거움, 두 번째는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속세 이 멍청이더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